지금 안 모으면 은퇴 후 파산. 노후 생활비, 당신이 저축해야 할 충격적 금액.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노후 준비란 말, 쉽게 들리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해지죠. 대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1. 노후 생활비의 현실적인 금액.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생활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지원받던 보험이나 혜택들이 없어지면 그 공백을 채우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65세에 은퇴한 김 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적당히 저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들어가면서 준비한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허리 수술로 인해 들어간 수술비와 병원비는 몇 천만 원을 넘겼고 예비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 빠진 김 씨는 결국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젊을 때 조금 더 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2.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야 하는 저축.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한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저축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0대나 40대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리 효과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은 자금이 스스로 불어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35세부터 노후 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했을 뿐인데 60세가 되자 그의 계좌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는 50세에 들어서야 노후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시간의 복리 효과를 놓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했고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하라는 말이 있듯 노후를 위해서는 특히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모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고나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희 씨는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긴 병원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평생 모아온 자금이 몇 년 안에 바닥을 보게 되었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나 보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노후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지금까지 노후 생활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와 언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을 피하고 박 씨처럼 일찍부터 복리 효과를 누리며 경제적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씨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준비 없이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의 경제적 파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노후의 파산.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자금 설계 전략.
이전 에세이에서 은퇴 후에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은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노후 자금의 3대 원칙: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이 원칙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쫓다가 위험한 투자에 빠져듭니다. 이는 큰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한 이모 씨는 젊은 시절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며 투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고수익을 목표로 투자 자금을 주식에 몰빵했죠. 하지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그가 생각했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모 씨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더 중요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후 자금은 안정적인 자산에 분산해야 하며 안전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수익성은 안정성보다 한 발 뒤에 와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자산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자산을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상품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나 채권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부 보유해야 합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은 은퇴 후 생활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펀드 MMF, 단기 국채 등이 포함됩니다. 2. 노후 준비는 저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 노후를 대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저축만으로 준비를 끝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생활비 증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금을 가능한 한 오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 연금을 일찍 수령하게 되면 나중에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을 가능한 한 늦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식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채권이나 배당주와 같은 자산을 함께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를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 출신인 박 씨는 은퇴 후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노후 자금 계획의 핵심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 노후 자금 설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연금과 저축 상품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기타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역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유지비가 생각보다 컸고 은퇴 후에는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노후 자금을 더 오래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4. 정기적인 자산 점검과 조정. 노후 자금은 한번 계획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자산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자산 점검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물가 상승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배분을 더욱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후에는 채권이나 연금 상품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은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5. 가족과의 소통과 합의.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가족과의 소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히 부부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 노후에 대한 기대,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느라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생활이 힘들어졌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처럼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 문제는 은퇴 후에도 중요한 이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는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후 자금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계획은 철저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전략은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됩니다. 노후 자금은 빠를수록 계획은 철저할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무조건적인 저축이 아니라 현명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불안 없이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